물상론 계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수는 일반적으로 암계, 또랑물, 시냇물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됩니다. 자, 계수의 상징 및 회귀의 조건. 첫 번째, 계수는 시냇물이나 샘물과 같다. 즉 임수가 큰 호수나 바다 같은 큰 많은 물을 품고 있는 그런 거라면 계수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이제 계수가 음의 계수죠. 음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계수 역시 제방이 있어야 제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 샘물일 경우는 제방이 흙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돌로 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니? 샘물일 경우는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흙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흙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수가 되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흙이 있으면 기토탁임으로 물이 혼탁해진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바위에 그 바위가 있는 계곡에 있는 물은 정말 깨끗하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샘물 같은 경우는 돌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제방이. 자, 주변에 적당한 나무가 있어야 되죠. 역시 똑같습니다. 임수와 계수물은 계수는 흙탕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흙탕물을 약간 정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습하면 안 되므로 햇빛 또한 필요하다. 그다음에 물이 유입되는 근원지가 있을 경우 말하지 않다. 똑같습니다. 앞에 임수에서도 그랬고요. 수원이 있어야 수량이 풍부해진다. 토가 없으면 어느 곳으로 올라갈지 알 수 없다. 다만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토는 관이죠. 그러니까 방향 토가 있어서 물기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이 없으면 수량 조절이 되지 않는다. 즉시 목이 있어야 수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가 없으면 결실이 약하다. 꽃이 안 피니까요. 금이 없으면 오랫동안 흘러가지 못한다. 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수원의 물상론적 해설 보겠습니다. 계수의 물상론적 해설 보시면 계수는 샘물로서 식수원이 되고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샘물의 테두리가 돌로 되어 있을 경우 맑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흙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샘물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너무 습하면 안 되므로 햇빛 또한 필요합니다. 물이 샘 솟는 근원지가 있을 경우 마르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을 경우 샘물이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자, 곤명인 계수, 여자가 계수 일주인 경우에는 시냇물이 흙을 가까이 하면 탁수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남자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토국수, 토가 관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수가 되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흙은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성직자처럼 청정하게 살아갈 경우 인연이 변하다. 그러니까 계수 일간을 가진 여자분은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남자는 좀 멀리하는 게 좋겠죠. 계수가 주변에 토가 많은 경우는 테두리가 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탁수가 된 형국이다. 움직일수록 더욱 탕물이 되므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움직이는 것은 본인이 재물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재물을 투자한 사업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왕성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수는 양의 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전수도 보면은 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나오죠. 그 플러스적인. 그렇기 때문에 통이 큰 여자는 남자를 만나도 쉽게 이렇게 통 크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아주 여린 여자라고 본다고 하면 남자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는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건명인 계수. 건명인은 남자죠. 건명인 계수가 토가 주변에 있을 경우 샘물의 테두리가 흙으로 되어 있는 형국이므로 탁수가 되어 사용하기 쉽지 않다. 흑은 부모, 형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 형제를 떠날 경우 샘물이 맑아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수인 남자가 계수 일주인 경우는 그 토가 자기를 구속하는 관이죠. 그럼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형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빨리 독립하면 본인이 맑아지기 때문에 재물도 모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탁수가 된 샘물을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는 것은 부인의 역할이다.
부인은 탁수 그러니까 계수 남자에 있어서 토에 의해서 자기가 탁수가 되는데 부인이라면 수국화, 화가 재물이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인을 의지하고 부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아까 탁수를 제거하는 것 중에 목도 있지만 화도 있다고 했어요. 자, 제방이 없으면 해와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이 있다. 제방이 없으니까 그 물을 흘러가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해와 인연을 맺으면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수가 물이 약하잖아. 약한 물인데 많은 개수가 들어오면 본인이 신강해져서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방이 없으면. 개수는 샘물로 식수원이 되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사주에 화가 없는 경우는 재성이 없는 거죠. 샘물이 햇빛에 비치지 않는 형국이므로 너무 습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 식수원이 되어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치과, 약, 한의와 인연을 맺어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햇빛이 없으므로 결실이 약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과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결실을 지니기 어렵다. 설사 의학과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개업하기보다는 교육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 교육을 맺으면 그 목이 크죠. 목이 크면 자기 탁수를 제거해준다고 그랬죠. 자, 개수는 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다만 많이 배우고 익히면 그 시냇물에 낙엽이 떨어진 형국이 되므로 왜? 많이 배우면은 주변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죠. 감목 같은 경우.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같은 게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물이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많이 배우고 읽힐 경우 이 경우는 목을 극해주는 금이 오지 않는 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이 나무를 적당한 선에서 잘라줄 수 있는 금이 필요하면 금은 뭐죠? 인성이죠. 또 그렇죠? 인성. 자, 9번 개수 일주가 제방이 약하면 시냇물이 흘러가다 멈추게 되듯이 한 가지 일로 일관하기 쉽지 않다. 즉 관이 약하면 어떤 한 직장에 계속 있기 힘들다 정도 의미를 파악해도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아무리 배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결실이 약하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의 결실도 약할 수 있다. 자, 개수일주에 임수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샘물에 강물이 유입되는 형국과 같죠. 그렇죠? 개수 또랑물에 큰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형국이므로 강물은 샘물보다 더 큰 물이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타인에 의해서 재물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은 개수는 또랑물인데 큰 물이 들어버리면 자기가 더 이상 그 큰 물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물은 임수는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는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이 없어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이 개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